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더 추워지겠죠? 당연히 이제 슬슬 겨울옷 좀 꺼내야 되겠고 이불도 좀 바꿔야 되겠고, 그런데 그걸 꺼내다 보면은 그 자리가 또 눈에 띕니다. 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여름옷은 제대로 정리를 다시 잘 하셨나요? 이게 정리의 기술을 넘어서요, 물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이 책의 저자, 공간정리 컨설턴트인 정희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공간정리 컨설턴트? 직업명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리 컨설팅 1세대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좀 먼저 진단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정리수납 전문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물건들을 넣고 있지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공간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공간 왜 찾고 있지? 라는 생각. 사람을 이 공간의 주인공으로 만드는구나. 때로는 제가 갔을 때 대부분 정리가 안 된 집은 창고예요. 그러니까 방을 봤을 때 창고 같고 이 방을 봤을 때 창고 같은데, 이 방이 드레스룸 갔다가도 약간 주방 김치냉장고도 와 있고 김치통도 와 있어요. 서재 갔다가도 또 옷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방이 도대체 누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의 목적을 만들고 그 공간을 진단하고 왜 정리가 안 됐는지를 찾아요. 물건이 많아서야,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서야, 이 사람 못 버려서야, 가구 배치가 잘못된 거야? 가구가 너무 많은 집도 있고 너무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죠.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물건의 제자리를 다시 찾아요.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물건이었던 맞아요.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루션까지 다 제공을 하고, 나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까지 다, 코칭까지 다 마무리를 그냥 합니다. 한번 정리를 수납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네네. 사실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항상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항상 그 다음에 또 어질러펴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순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업체는 많아요. 청소 업체, 청소 한번 해도 깨끗해지고, 가사 이모님들 하루 쓰면 또 깨끗해져요. 네. 근데 보통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못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러면은 단순한 정리 컨설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 버려야 되는지, 요거는 왜 남겨봤자 앞으로 또 결국 버리게 되는지 그 이유와 그런 걸 제안을 하죠. 이걸 버리고 나서 이 공간을 찾아서 이 공간으로 쓰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드리죠. 그러면 정리나 수납, 또 공간 컨설팅까지. 네, 맞습니다. 어떤 집 크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나요?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수가 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물건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 물건이 많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들어가 있어서 이분은 나와 있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별로 없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평수가 크면 그만큼 물건이 또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또 복층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들어요, 정리할 때. 사실 저는 이제 난이도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건 얼만큼 버릴 물건이 많은지, 얼만큼 물건이 섞여 있고 쌓여 있는지, 사실 그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에 이제 차별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컨설턴트까지 집으로 모셔가지고 정리 수납을 대신 한번 해본다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맞아요. 이 비용 때는 얼마나 나옵니까?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집을 2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기본으로 한 7, 8은 그냥 기본이거든요. 7, 8명이 하루에 그렇죠. 다 들어가요? 예, 7, 8명이 10명, 12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그만큼 안 오는데.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죠. 이사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정리 이거 진짜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 많은 물건을 다 꺼내서 하루에 이게 뭔가가 제자리를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움직여야 되고 자기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그냥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는 기본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 이사는 포장 이사로 잘 맞아요. 되니까 네. 위치까지 다 잡아주는데 맞아요. 네네. 그 이후에 정리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더 힘들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지금까지 한 5천 가구 정도를 방문하셨어요? 네네. 한 1만여 명의 가족들도 만났고, 와. 예전에는 이제 하루에 뭐 옷 정리를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네. 뭐 지방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엔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서울 가까운 경기 지역만 진행을 하고요. 사실 집 전체를 거의 의뢰를 하세요. 전체를?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거실만 되나요? 뭐 팬트리만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은 창고나 팬트리에 물건이 많이 몰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정리한다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물건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다 옮겨둔 상태라서 균형을 잡으려면 사실 집 전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관부터 냉장고까지 맞습니다. 다 다 맞습니다. 봐주시는 냉장고에 그래야죠. 다 열어서 그렇죠. 냉동실까지 그렇죠. 싹 나왔다가 이 저 지난 설에 물건들이 얼려놓은 떡까지도요? 다 나오죠. 아, 그 중에서 수많은 가구를 이제 방문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집 하나 꼽아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참 많은데요. 참 뭐 아이가 있는 가슴 아픈 집도 있었고 아이가 아파서 이제 집이 완전히 시간이 멈춰진 집도 있었는데 요즘에 사실 그 시니어들의 집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집을 가보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 집이 되게 행복한 집인 것 같다. 네. 또는 아, 이 집,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렇게 딱 보여요? 네, 왜냐면 이제 주인을 보이고 이제 가족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을 대충 알고는 왔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되게 젊다고 생각을 해서 왔고 딱 막상 왔는데 젊으세요. 네. 나이를 딱 보면 50 초반도 안 되셨어요. 근데 네. 딱 방에 딱 들어갔는데 집을 봤을 때 70대 할머니 집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진이 너무 많이 벽에 붙어져 있거나 온 뭐 수납장 위에 모든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오래되면 색깔이 살짝 변색이 예. 되고요. 그 액자 자체도 요즘 트렌드가 아닌 그쵸, 그쵸. 옛날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이 집과 이 고객이 나이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지라고 하면 이분의 생각이 되게 올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 독립해서 나가 있거나 벌써 출가한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물론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손자 사진이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지금 대학생이다. 네. 지금 독립해서 직장 다닌다 해요. 근데 지금 사진 돌쟁이 사진이 있어요. 그럼 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자꾸 아이들을 다 성인이 됐는데 반찬을 계속 해다 준다거나 우리 애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아주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집 스타일이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건 거의 못 버리고요. 지금 트로피부터 사진부터 상장부터 그냥 애기 공부방 같아요. 애들은 벌써 독립해서 다 나갔거든요. 그럼 그 물건을 싹 정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과거는 하나에 이렇게 묶어서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고 지금 현재로 사진도 우리 지금 아이의 사진을 같이 걸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아마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되게 행복하셨었나 봐요. 예뻤던 시기. 예, 그때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깝기는 해요. 맞아요.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신었던 신발.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 특징적인 장소에서 입었던 옷 이런 거 버리기가 참 아까운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전문가로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추억을 물건으로 다 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오늘도 추억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도 추억이지만. 네, 오늘도 추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가 쓰는 물건 다 남겨야 되고 오늘 아이가 만든 거 다 남겨야 되고 모든 걸 다 남겨야 돼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우선순위를 계속 찾아가는 게 이 정리의 가장 기본 본질이거든요. 그럼 아이의 어렸을 때 모든 물건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길 건 무엇일 거고 보관할 건 무엇일 거고 거기서 또 버려질 건 뭐냐 그러면 추억도 다 물건으로 남기지 말고 사진으로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찍어서. 네, 어차피 기억 속에 있고 추억 속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물건으로 담으려고 해요. 왠지 그 아이들 거는 그냥 돌반지만 빼고 다 버려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요즘 돌반지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딱 보시기에 정리 공간 컨설턴트 입장에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랑 네. 아예 못하는 사람이랑의 공통점 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정리가 잘 어려운 분들은 공간 탓을 그렇게 해요. 공간 우리 네. 집은 좁으니까. 네. 아우, 집이 좁으니까 공간이 수납 없어서. 공간이 없으니까 창고가 없으니까 확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없어서. 예, 본인의 그 물건이 많다는 생각을 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사 가면 되지, 예. 창고 있는 집으로 가면 되지, 신축으로 가면 되지, 자꾸 정리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안 되는 원인 자체가 이 집의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넓은 집만 가면 정리 잘할 수 있고, 예, 나는 창고 있는 집만 가면 해결이 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근데,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아, 이거 집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면, 아이, 그럼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든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뭐 나는 놀아, 뭐 나는 그럼 직장 다니는데 그럼 나는 안 힘드냐? 그럼 뭐 나는 집에서 그럼 뭐 맨날 뭐 집만 뭐 이렇게 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결국은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 물건의 양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그래서 아, 너무 많이 쌓아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자꾸 느끼시거든요. 아, 너무 많다. 이게 다 안 들어간다. 이걸 아는데 대부분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자체가 많다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멈추지 못해요.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대용량으로 계속 사요. 그러니까 이 공간 탓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탓할 게 공간의 문제는 일단 아니고. 그럼요. 예, 내가 갖고 평수를 있는 짐부터. 예, 늘린다고 해결되면은 사실은 평수가 아주 큰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정리 서비스 의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큰 평수 많이 가거든요. 아, 오히려요? 네, 큰 30 평수에 있으신 분들이 또 고민이 또 그럼요. 많아요? 80평, 90평, 100평도 의뢰를 하시고요. 30평에 1인이 거주하시는 이제 요즘에 독립하시는 그런 그 분들도 싱글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방 3개를 다 드레스룸으로 쓰세요. 다 안방에도 옷장이 있고 방 2개 다 드레스룸인데도 옷이 다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럼 결국은 공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1순위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러면 잘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물론 안 사면은 좋겠습니다만.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려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 그리고 못 버리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못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불안이 높아서 못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 때문에. 왜냐하면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아, 이걸 버리면 쓸 일이 생기면 그쵸. 어떡하지?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고 또 사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선택을 미루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못 버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실 정확한 표현은 버려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라도 쓸모 있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필요하면 또 돈 주고 사야 하니까.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냉장고가 한 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뭐 TV 한 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비슷한 물건을 자꾸 사거든요. 제가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 집에 왜 이렇게 물건이 많나 관찰을 해보면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계세요. 비슷한 물건이 예.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게 들어 물티슈도 예. 이 집에서 소진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 뭐 진짜 한 10개? 뭐 맥시멈 20개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박스가 4-5박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박스로 사면 좀 싸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정리를 저쪽에서 하다 나오고. 보면 창고 안에서 이미 몇 년 전께 다 말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른 물티슈. 물티슈 몇 년 되면 그냥 말라버려요. 그렇죠, 속에서. 그리고 제습제 같은 경우도 이걸 박스째 샀는데 몇 년 동안 안 써서 그 속에서 자동으로 다 물이 차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제습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물티슈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박스 테이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손톱깎이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왔다 가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물건이 너무 분산됐고 섞여 있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버릴까 하다 혹시 쓸지도 몰라 필요할지도 몰라 또 뭐 돈 주고 산 건데 또 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물건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가장 먼저가 버리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정리 순서가 버리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아하. 네, 저한테 정리 서비스 의뢰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버리고 선생님 초대할까요?
제가 물건 버려두고 선생님 그때 오셔서 정돈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버리는 작업에서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한참 고민하죠. 그렇죠. 오늘 버렸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슬쩍 다시 갖다 놓고. 그렇죠. 왜냐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에 정리를 나름 좋아한다고 했지만 오늘 기분에 비도 오고 집이 너무 칙칙한 것 같아. 그래서 버렸거든요. 네. 근데 며칠 있다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내가 왜 버렸지? 맞아. 버리면 안 돼. 또 쓸 일이 생겨라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걸 못 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못 버리게 됐던 거예요. 저 또한 경험이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물건의 재고 조사가 먼저인 거예요. 재고 조사. 네. 우리 집에 손톱깎이가 몇 개 그렇죠. 있는지. 일단 모아보고 10개나 되네? 그러면 10개를 모아두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빠르게 정해져요. 당연히 잘 깎이는 거, 가벼운 거,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이빨 나간 손톱깎이까지 구분을 그렇죠. 해주세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고 녹슬었네? 여기가 이제 이빨 나갔네? 그릇도 다 모아보고 여기 금 같네? 이나 같네? 깨졌네가 나오는 거고 후라이팬도 다 모아보면 똑같은 사이즈가 6개나 있어. 근데 여기 또 새 거가 또 있어. 그럼 뭐냐면 그거는 버릴게요가 나와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제가 버려요가 아니라 이 고객이 보고 그렇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용기도 유리든 사기든 다 모아요. 그러면 많이 한 50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거는 버릴게요가 나와요. 비교가 되거든요. 쓰던 것과 새 거를 딱 꺼내놓으면 당연히 가볍고 밀폐력이 좋은 게 우선 순위가 그냥 본인이 정하세요.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이거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못 버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고 잘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가끔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네. 잘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야 되죠? 순서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 버리는 방법. 네, 잘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도 저는 그래요. 정리를 막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 언젠가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는 아까워서 그러니까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버려야 될 대상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오늘 쓸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내가 쓴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젠가는이면 언젠가는이 언제예요? 그러면 그럼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날에 항상 꺼내는 거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쵸? 근데 이 물건을 언젠가는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래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맞습니다. 그래도 그건 꺼내게 주는 되는데. 거예요. 네, 그건 둬야죠. 부자성도 제사가 있다면 제사 지낼 때 쓰죠. 자주는 안 써도. 특정한 시기엔 분명히 쓰는 그렇죠. 거랑. 그거는 이제 남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제 결혼 한복이에요. 이제 결혼 한복인데 결혼식 날 입었는데 사실 그 한복을 남의 결혼식에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신혼 부부 네, 그죠. 한복이니까. 10년 전인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게 다 모아 두시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특별한 결혼식에 내가 평생에 한 번 내 결혼식에 입었고 좀 비싸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입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버린다는 거. 그렇죠. 결단이 필요하죠. 이건 뭐야, 그만 살자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은 버리게 되죠. 이제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빨리 선택을 하느냐, 이제 20년, 30년 끌고 다니면서 그쵸. 결국 버리게 돼요. 결국에 이제 입을 일은 발에다가 없어요. 네. 색깔 바래고 어디만 삭게 되면 그때 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옷장에 있다가 바닥에 깔리다가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버리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다들 이걸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조금은 덜 아까운 마음이 드시나 봐요. 죄책감이 덜하죠.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집안에 물건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진짜 필요한 물건을 못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물건을 빨리 선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진을 찍고 버리거나. 이게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다 저거 우리 집 얘기 같은데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집에 손톱깎이가 10개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있습니다. 서랍마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버리는 방법도 또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니 저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또 살 수 있으니까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저렇게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보자기를 저렇게 한 장 버리는 거 저렇게 어려워가지고 왜 그러시지? 이렇게 힘드신가? 돈이 없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음과 적음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리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약간 연습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사실 부모님한테 좀 담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물건이 재산인 거예요. 물건이 돈인 거예요. 그냥 이게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아까워해요. 버리면 낭비야. 버리면 손해 보는 거야. 버리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네. 네,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버리지 않아서 계속 잡동사니가 쌓이면 그 공간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헬스클럽 이렇게 가면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공간의 힘이라고 믿는데 사실 거실에 이 러닝머신이 있는데 그냥 그 한 속에 파묻혀 있어요. 거기에 빨래도 그렇죠. 걸려있고 이불도 씌어. 그러니까 운동할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위치도 사실 이렇게 한쪽에 딱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요. 베란다에 놓고. 맞아요. 그럼 이게 베란다에 가 있으면 이제 언젠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다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네네네. 그럼 결국은 이게 베란다로 나가는 순간 이건 이제 거의 쓸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공간이 이게 이제 정체되고 머무르면서 곰팡이 쓸고 사실 거기 들어가기 싫어지면서 이제 물건이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맞아요, 그게 맞아요. 덮여져요. 맞아요. 그러면 손해가 무엇일까라는 저는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넓혀서 이사 가는 걸 다 원하시거든요. 네. 방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거죠. 그 답을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공간을 다시 찾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평수를 늘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평수를 늘려봤자 안 쓰는 물건을 다 가져가서 거길 채워봤자 그게 똑같다는 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잡동사니를 채워두는 것이 결국은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 낭비나 금전적인 낭비는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는데 맞아요.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 공간의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얼마면 맞습니다. 이 공간 요 한 평이 얼마다. 맞아요. 이게 얘가 지금 월세 얼마 내고 있는 맞습니다. 거다. 맞아요. 네. 런닝머신이 지금 월세 얼마씩 네, 낸다. 한 평에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런닝머신을 네. 그냥 정체시키는 것이 몇 천만 원을 그냥 묻어두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재테크할 때 사실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놔봤자 손해라는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사용 안 하고 넣어놓는다는 거는 그건 손해가 아니냐는 거죠. 예. 뭐 연예인들 보니까 옷방이 하나 따로 있더라. 맞습니다. 연예인들처럼 집도 크고 막 이러면 나도 옷방 하나 따로 넣고 정리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또 네. 이제 추워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요. 옷장 정리 때문에 고민 많으시고 사실 옷장 정리 의뢰 제일 많이 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별로 옷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정리가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저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옷이 사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절별로. 민소매, 반팔티, 긴팔티, 뭐 니트, 패딩까지 종류가 너무 많은데 바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용 맞아요. 외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용, 이 정장도 여름 양복, 맞아요. 겨울 양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이제 사실 협소하신 분들은 이게 계절로 사실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패딩이거든요. 그럼 이제 옷 정리할 때 다들 이러세요. 버려야 되죠? 많이 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서 유지가 되려면 안 사야 되는데 버리는 걸로 일단 정리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물건이 많이 버려졌어요. 근데 또 사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건의 모든 자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계절별로 자, 봄에는 봄 옷장 정리, 여름에는 여름 옷장 정리, 가을에는 가을 옷장 정리, 겨울엔 겨울 옷장 정리. 그러니까 네. 다 빼고 다시 꺼내놓고 다 빼고 다시 꺼내놓고는 이런 패턴을 가지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20평대 사는 사람이든 30평대 사는 사람이든 물건의 양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건이 많냐 옷이 많냐를 결정할 때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옷장의 개수만큼 행거의 개수만큼 여기에서 사계절이 걸릴 수 있는 만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류 정리함 네. 같은 거 사서 네.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여름 옷은 여기에 넣고 침대 밑에 넣어놔야지. 네, 그리고 네네. 봄이나 초여름 되면 그때 꺼내야지. 요거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되는데 사실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살 때 보통 아이 쇼핑 갔다가 세일해가지고 오늘 행사한다고 거기서 사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냉장고를 생각해 보시면 매일 여는데 거기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눈에서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티가 걸려 있고 면티가 접어서 요 밑에 있으면 그나마 인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바지를 걸어놨어요. 지금 이제 가을 옷이 걸려 있고 여름 바지를 밑에다 사실 접어놨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인식이 돼요. 근데 그게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여유 공간이 있네 하면서 쇼핑 갔다가 충동 구매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임계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옷 정리를 했을 때 웬만하면은 바지는 바지 칸에서 계절이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접는다 그러면 접었을 때 여기 밑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어라. 예. 니트도 여기서 입을 건 걸고 아주 두꺼운 여기 위에서 접어라. 되도록이면 눈앞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 20평대 4인 가족이 사는데 옷을 다 걸어? 못 걸어요. 네. 그러면 패딩 정도만 아주 두꺼운 정도만 니트만 접어야 되는데 리빙박스를 막 10개, 20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압축해서. 네. 압축은 무조건 안 되고요. 압축은 안 됩니까? 무조건 안 되고요. 공간 활용도 좋아지지 다 않습니까? 망가지고 원상태 돌아오지 않고요. 사실 다시 못 입어. 주름이 안 펴져요. 그래서 당연히 접어야 될 옷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간을 이동해서까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쌓이기만 할 거예요. 압축을 한다라는 게 공간을 더 좋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쌓이게 압축해놓고 하죠. 더 쌓이게 만든다. 맞아. 네. 계속 소비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안 그래도 그 압축을 리빙박스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됩니다. 일단 좀 참아야겠네요. 네. 압축해서 요즘 이불도 접어서 넣는 거 많이 사시거든요. 맞아요. 사시면 안 돼. 진짜 그거 어제 살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그 누구도 그거 사용하는 전문가가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불이 꽉 눌리니까 잔주름이 너무 많이 잡히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이불조차도 접어놔서 보여도 잘 안 쓰는데 안 보이면 눈앞에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안 보이는 순간 또 사요. 또 사요. 그 왜 진공청소기로 흡입해갖고 압축해놓은 그 비닐팩 안에 그 이불이 지금 몇 년째 못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 시스템이라는 건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다. 제자리를 만들어 두고 내 눈에서 시각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아, 이 바지가 이렇게 많아? 그만 사자. 그러면서 소비가 줄면서 사실은 더 안 사는 게 딱 멈추면서 이제 정리 그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 왜 유지가 안 돼요? 소비가 계속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자리가 나면 네. 또 채우게 되는 그렇죠. 게 또 정리 컨설턴트에게 진짜 어려운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옷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새 옷도 사고 하는데 왜 항상 입을 게 없는 겁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물건이 한눈에 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자켓이 얇은 거부터 두꺼운 것까지 종류별로 색상별로 다 걸려져 있거든요. 자켓이 이만큼이야. 옷장을 딱 열었는데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많다라고 하면서 옷을 잘 고를 수가 있어요. 사실 정장 자켓도 스트라이프가 있고 뭐 땡땡이가 있고 무지가 있고 뭐 체크도 두께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양복 자켓과 점퍼와 가죽 점퍼와 코트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옷은 많아는 있어요. 근데
체크가 이렇게 많아는 없어요. 체크는 그 체크끼리? 그렇죠. 체크도 색상이 있죠. 체크도 두꺼운 체크가 있고 뭐 체크의 소재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건이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을 맨날 열어보는데 냉장고 맨날 열어보는데 먹을 거 없고 옷장 맨날 열어보는데 입을 거 없고 그래서 맨날 또 사면 또 싸니까 세일하니까 예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를 사야 되는데 자꾸 수량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의 정리 안 된 사람들의 옷장이 늘 그래요. 열어보면 입을 거 하나도 없고 가방 들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늘 사고 싶은 그 충동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얀 셔츠는 하얀 셔츠끼리. 맞습니다. 까만 티는 까만 그렇죠. 티끼리 딱 모아놓으면 아, 나 까만 티 그렇죠. 입을 거 많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팔 티도 흰색,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핑크색. 반바지도 종류별로. 골프복은 골프복대로. 운동복은 운동복대로. 수영복은 수영복대로. 일단 재고가 딱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많다? 그만 사야지. 그럼 여기서 입을 걸 고르게 되는데 딱 보는데 별로 없네? 그럼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다시 임계점이 넘어서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또다시 빠져들어갑니다. 아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자신의 옷장을 다시 한번 네, 들여다봐야겠네요. 정리를 이제 시작하실 때가 됐습니다. 더 골치 아픈 분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냉장고 문 열어보십시오. 네, 이게 언제적 얼려놓은 건지 맞아. 예. 유통기한을 보면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냉장고 정리는 어떻게 해야 예, 됩니까? 많은 분들이 냉장고 정리 용기가 없어서 냉장고 정리를 못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냉장고 정리 용기와 냉장고 정리 잘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냉장고 정리 용기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정리 잘하는 방법은 냉장고를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모난 집 안에 사실 뭐 안방, 뭐 침실 이렇게 다 기능이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하나의 공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공간이 있고 덜 중요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공간은 사실 서랍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상하지 않아야 돼요. 네. 육류, 생선이 고기로 항상 들어가거든요. 가격대도 고가이고 어쩌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간 서랍에 딱 이렇게 제자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었으면 그냥 두거든요. 냉장고도 선반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눠져 있으면 딱 문을 열었을 때 딱 눈에 보이는 공간이 명당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아, 거기도 명당이 있나요? 네, 가장 비싼 공간. 그냥 내가 손만 딱 뻗으면 꺼내고 그냥 딱 봤는데 눈에 보이는 공간이 가장 잘 먹고 중요한 우리의 식재료인 거예요. 네, 편의점에도 그 진열대 중요한 그렇죠, 공간이 그렇죠. 있듯이. 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맨 위에는 가볍고 맨 밑에는 무거운 거 두는 거고요. 종류예요. 무조건 모든 정리의 본질은 종류별이에요. 육류별, 생선별, 그죠? 건어물별, 가루별, 뭐 아이스크림별, 이렇게 간식 이렇게 다 나누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육류를 사와서 검정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오면 그냥 그 덩어리를 일단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살 때만 해도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거야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갔다 네. 오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넣어요. 장 보느라고 힘들었어. 네. 이거. 그러면 그게 이렇게 둥그런 상태에서 얼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한 번에는 다 끓여 먹을 수 없으니까 또 꺼냈다가 안 녹아. 그러다가 다시 또 식혀 먹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냉장고에서는 소분이 되게 중요한데 1회분씩 소분하고 조금씩 나눠서 얼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귀찮아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아예 살 때부터 소량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나누고 할 것도 없이 먹을 만큼만 한 번에 소진시킬 만큼만 최소량만. 그러면 뭐 소분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용기 다시 바꿀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냉장고 정리 용기를 사서 한 번은 쓰세요. 근데 두 번은 안 쓴대요.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생선을 넣었던 그 용기가 꼭 생선을 안 넣을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다 귀찮아서 아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너무 믿는다는 그 믿음도 되게 위험한데 많은 분들이 한 번 넣으면 10년도 거뜬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냉동실. 네. 특히 냉동실 더 복잡하거든요. 냉동실 문 열다가 발등에 뭐 떨어지지 않는 한은 네, 그런 거 이제 못 느끼죠. 네, 그 방법. 그래서 냉장고는 사실 많이 채우지 말아야지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투명 용기를 좀 사용하는 것도 어쩌면 방법이에요. 그냥 검정 봉투만 안 사용해도 덩어리째만 안 얼려도 그리고
선입선출이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네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거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먼저 들어간 거 계속 밀려요. 어렵죠. 안쪽으로 계속 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든 리셋을 하는 과정을 한 번씩 싹 끄집어내서 그냥 한 번 싹 비워요. 조금 남은 거 그냥 아까워도 한번 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덜 쌓이는데 계속 둬요. 고객들은 보면 계속 쌓여요. 아니 그게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맞아요. 유통기한 문제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회전을 시키지 맞아요. 않습니까, 일부러? 근데 가정 내에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평생 들어가서 냉장고 바꿀 때까지 예. 있는 분들도 봤어요. 이 떡이 추석될 건지 설될 건지 맞아요.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정리 현장에서 하다 보면 늘 다라를 갖다 놓거든요. 거기 꽉 채워져요. 네. 그러면 그 대야가 꽉 차면 사실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정말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마트 하나 나옵니까? 네, 그래서 예. 정말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사실 드는데 냉장고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집 정리도 잘 하세요. 전 냉장고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이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일단 너무 맹신하지 말고 투명 용기 사용하고 1회분씩 소분하는 거. 물론 뭐 세로 수납해라, 뭐 서랍식 형식으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거 다 지키기 어려워요. 일단 냉장고 안에 너무 많이 채우지만 않아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일단 너무 많이 채우시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보시면 꽉 채우세요. 꽉 채우세요. 그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파먹기. 맞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네네. 밖에 안 나가도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전쟁 나도 피난 안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만 다 진짜 파먹기만 제대로만 하시고 다시 제로로 하면 어쩌면 정리 방법 기술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물건이 한두 개만 있으면 특별히 바구니도 필요 없고 특별히 옷을 엄청 잘 안 접어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물건을 넣으려다 보니까 공간 활용 방법, 좁은 공간, 틈새 공간 활용 방법 이걸 연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냉장고도 줄이셔야 돼요. 일단 멈추시고 다 해서 드신 다음에 물건의 양이 줄여지면 그때는 아마도 정리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월세 사니까 전세니까 내 집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나. 아니요. 요것도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자산 여부를 떠나서 맞아요. 네. 좀 이건 어떤 마인드의 차이일까요?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내 집을 가지신 분들이 의뢰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있으시죠. 어차피 오래 살 거니까 대부분 이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시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이사를 자주 가니까 좀 금방 이사 가야지, 대충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구에 대한 부담도 갖고 계세요. 왜냐면 이사 가려니까 그렇죠. 크니까. 가구를 늘려면은 이사 갈 때 불편하고 짐량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가구 하나를 이제 늘리지 않는 거 맞아요. 네. 근데 그 가구가 없음으로써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집을 제가 가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옷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옷에서 무너져서 다른 공간도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닥으로 가고 바닥에 소파로 가고 소파로 가면서 다 이게 곳곳에 쌓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모든 게 질서가 깨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여기 집에 공을 들여?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부자분들의 집을 많이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공간의 중요성을 너무도 알고 계세요. 공간을 되게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으시고 집이라는 공간을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기서 생각도 하시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면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시고요. 집에서 뭔가를 하세요. 독서도 하고 많은 거를 하시거든요. 또 손님도 많이 초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세 사시고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냥 누군가를 초대 잘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누가 올 때 한다는 분들 되게 많이 제가 그렇죠, 뵀어요. 그렇죠. 시어머니 올 때. 네. 그리고 정리를 이사 갈 때 하면 되고 뭐 손님 올 때 하면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예,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해서 안 버려서 이게 알뜰해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를 안 하면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영원히 쓸 수 없잖아요. 모든 물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사는 분들이 월세 사는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돈을 많이 버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면 물건을 찾는 시간, 아하. 물건을 또 사서 또 쟁여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부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은 시간 절약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절약해서 본인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정리할 때도 그분들은 뭐 주식 이런 거를 본다거나 업무를 보시고 계시거든요. 아하.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물건을 저장하는 시간, 이걸 아까워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얀 통에 담아서 라벨링을 하면 그게 정리라고 믿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을 쉽게 찾고 빨리 꺼내고 제자리에 직관적으로 탁탁 놓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리거든요. 공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시간 아껴서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리를 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정리를 위해서 정리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까만 티셔츠만 입고 맞습니다. 저커버그가 회색 티만 입는 맞아요. 이유가 사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라고 맞아요. 하지 저는 않습니까? 그거 정말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뭐 집에 가도 옷장이나 뭐 공간은 많겠죠. 그렇죠. 옷을 선택하는 시간도 줄이고 옷을 정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간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를 하나? 정말 중요한 곳에 내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를 계속 하시는 거죠. 또 이게 사실은 정리한다라는 게 첫 습관부터 잘 들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아요. 독립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독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사실 독립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이제 처음에 독립할 때 짐을 이렇게 쌀 때 누가 싸주냐면 보통 이제 어머님이 싸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을 하러 가면, 이런 그릇이,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럼, 이런 게 고객님 쓰세요. 그러면 안 쓰는데 엄마가 가져가라고 그쵸? 네. 했대요. 엄마가 쓰던 김치통부터. 네.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필요해서 갖다 놓고 이제 엄마가 계속 김치 반찬 나르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립할 때 저는 이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필요한지 잘 모르니까 일단 막 채우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내 생활에 대한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 이제 독립을 하면 내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드레스룸이 얼만큼 필요한지, 화장대가 어떻게 필요한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구를 일단 사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텐데 저는 일단 물건을 먼저 사시지 말고 내가 쓸 거, 사용하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셔서 공간을 채우는 거 집중하시면 안 돼요. 거기를 채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드레스룸, 침실, 주방, 거실 이런 공간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원룸이다 하면 진짜 그게 창고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것은 내가 공간에 대한 먼저 구획을 나누셔야 돼요. 드레스룸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속옷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그럼 내가 속옷이 몇 개가 있지. 그러면 양말을 넣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공간에 대한 먼저 그걸 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독립해야지. 그럼 먼저 뭘 보시냐면 막 오늘의 집 같은 걸 이제 막 서치를 네네네. 하세요. 인터넷 그래서 찾아보죠. 이제 북유럽풍을 꾸며야지. 나는 모던풍이 좋고, 나는 꼭 이제 독립하면은 나 예쁜 피규어를 이렇게 장식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한 내 필요 공간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인테리어나 내가 너무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을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은 여기다 두면 될까? 그런 공간에 대한 먼저 실사 그걸 먼저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화장대도 있어야 되는데 나 화장품이 스킨도 있지 헤어도 있지 그리고 이 드라이를 어디다 놔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네 서랍도 있어야 되겠네 이거가 나오는데 먼저 나는 이런 잡지책에 나오는 이런 공간이 필요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공간이 아닌 그냥 인테리어 공간만 만들어놔요. 그러면 막상 물건을 필요할 때 딱 갖다 놓으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데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책 정희숙 대표와 함께 읽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독립했을 때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집을 합칠 때도 요게 이제 또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네. 누구의 짐을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 네. 당연히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없던 화장대가 또 생기게 될 테고 맞아요. 어떻게 합의를 봐야 맞아요. 될까요? 자,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이제 두 분이 똑같이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정리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분은 정리를 좀 잘하고 관심이 있고 한 분은 아예 정리에 관심도 없고 잘 못하고 그걸 못하는 것 자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추억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본인이 학생 때 추억 상자까지 막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또 한 분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옷을 딱 가져왔을 때 서로의 이제 드레스룸에 옷을 채우다 보니까 남편이 옷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옷이 많아?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장품도 여자가 당연히 많겠지만 남성분도 요즘에 많으신 분들 생각보다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드라이를 예를 들어보면 나는 이 드라이가 필요한데 나는 이 드라이기가 편한데요. 그러면 누가 중심에 둘 거고 나는 화장실에서 쓰는데 나는 화장대에서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쩌면 공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드라이기 2개 사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네 거 나쁘니까 버려. 내 거는 좋은 거니까 남겨.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공용이라는 건 거실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침대도 같이 쓰겠죠. 그러면 같이 쓰는 거는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쓰고 당신도 쓰니까 친구도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거 가져왔는데 나는 이거 좋아서 이게 편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공용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은 뭐냐? 화장대는 내가 혼자 쓴다 그러면 내 화장대는 내 맘대로 내 가구 고를 거고 내가 내 맘대로 정리할 거야. 이 서재는 내 책상이니까 여기는 내가 정리할 거야. 이렇게 뭔가 조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정리 방법이 잘못됐고 내 정리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공용에서는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개인 공간은 서로가 각자의 정리 방식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터치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야, 이게 뭐냐? 그렇죠. 꼴이 막 이러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서 각자가 가져가셔야지 그거를 서로가 막 비난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되죠. 함부로 버려라고 하면 나는 너무 중요해서 가져왔는데 저 사람 내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물건은 못 버리시는데 바꿔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딱 가서 아내분, 이거 한 번도 안 입더만, 이거 버려.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또 그렇죠. 아내분이 남편, 이거 티 한 번도 사서 안 입었잖아. 나 입는 걸 못 봤어. 버려. 그러면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화가 잘 안 되세요. 이쯤에서 이제 다 저와 우리 집 얘기네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버리는 기준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셨을 때 서로 조율해 가야 돼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런 거는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대신에 개인은 서로 각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미도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집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수집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수집을 해?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되고 다툼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런 거 조금 인정해 주셔야 돼요. 좀 다르다. 정리 방식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서 좀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이 정리하기 좀 힘들어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 나이대가 될수록 자녀들은 독립을 했는데 혼자 살거나 두 분만 사시는데도 정리가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독립을 하면 방이 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은 기다리셔요. 애들이 네. 또 그래도 명절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니까 네. 아니, 와서 한 달에, 자고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안 옵니다. 제가 물어보면 외국에 산대요. 몇 년에 한 번 오고요. 사실은 와도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안 잔대요. 이제 호텔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좁으니까 불편하니까. 네, 근데 이 방을 완전히 침대랑 다 치워버리면 자녀분들이 안 올 것 같으신지 서운할까 봐. 네, 그러니까 그 방을 비워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부 집을 갔는데 아버님은 진짜 작은 방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방을 이제 각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작은 방에 그 아버님의 모든 물건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책장도 좁고 약도 침대도 뭐 가방도 막 거기 다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냥 자녀분 방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넓어요. 아, 이게 좀 짠합니다. 네. 짠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은 안방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고객님, 그러면은 자녀분 방이 크네요. 이걸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바꾸시죠? 그랬더니 네네네. 아니래요. 우리 아들 아니래. 우리 아들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러면 서재 기능처럼 아드님이 썼던 책상 이거를 다 아버님이 쓰시고 아드님이 왔을 때 침대에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더니, 아, 그건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저는 그래요. 정말 외국에 살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잘 오시지 않는데, 거실에서 좀 하루 좀 주무시면 안 되나? 엄마, 아빠랑 다 이불 피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불편해할까봐 네. 또 못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 자녀분들이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부모님한테는 애기야. 이게 계속 애기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끝까지 희생하시고 그 공간 자체도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이 공간이 이 사람의 그 자리를 마련해요.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크면 그 공간을 그렇게 크게 마련을 해요. 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공간의 크기로.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은 몇 달 만에 와서 밤에 친구 만나러 나갈 텐데. 맞아. 그래서 부모님 집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참 공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맞아요. 되네요. 오늘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정희숙 작가의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집의 시간과 삶의 시간을 일치시켜라. 보통 집은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정리의 가장 본질은 지금 오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실은 옛날에 55 사이즈를 입었고 지금 88 사이즈를 입어도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산다면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맞는 물건, 앞치마와 지금 편한 원피스가 가장 소중한 물건인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는 지금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 한창 때의 뾰족 구두보다 네. 지금 편하게 신는 단화가 훨씬 더 소중한 거다. 맞습니다. 어휴,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또 철학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이 책을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